로컬푸드 매장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생산자 교육이 앞으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함께 기금운용본부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전북 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합니다. 전북 지역의 제조업 생산 활동이 부진하면서 예금은행의 대출 상황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3년 전부터 영업을 시작한 도내 로컬푸드 매장이 대부분 순항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비가 신뢰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주로 고추를 내다 파는 고은주 씨는 오늘도 오전 내내 분주합니다. 상품을 진열하고 바코드를 부착해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팔고 있는데 매일 매출을 올릴 수 있어 흡족해합니다. 제가 아침에 수확을 해서 갖다 놓고 또 나름대로 제 일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고요. 3년 전 문을 연 완주 용진 로컬푸드 매장은 560농가가 참여해 900여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선도와 안전성 면에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시골 분들이 농사 져가지고 갖고 오신 그런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자주 오는 편이에요. 올해는 11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조만간 전주 시내에 제2의 매장을 낼 예정입니다. 차별화, 농산물의 차별화를 시키고 또 농산물이 또 소포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게끔. 동김제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도 1년 전 개장 이후 주로 혁신도시나 김제 지역 고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 8명이 매장 관리에 나서며 200여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 일부 품목은 수급이 맞지 않고 상품성도 떨어지는 일도 있어 직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시설 보완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욕심껏 이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농협 측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여 곳의 로컬푸드 매장은 일단 정착 단계라면서도 생산자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지속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송하진 도지사와 유성엽 새정연 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 등 50여 명이 전북 혁신도시에 조성 중인 기금운용본부 사옥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새누리당의 서울 잔류 계획을 저지할 방안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자리에서 도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에 금융타운을 조성하는 방안도 밝힐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내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유치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매년 한중일 세 나라가 각 한 개 도시를 선정해 서로 문화 교류를 하는 행사로 내년 개최지로서 국내에서 전주를 비롯해 부산, 제주, 안산, 시흥 등 국내 5개 도시가 유치 신청서를 냈습니다. 한편 첫 해인 지난해에는 광주광역시가, 올해는 청주시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일 중앙선관위 소속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개최하는 공청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획정위원회는 국회 정개특위에 오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한 내에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하지 못하면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 6달 전인 오는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피서지마다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더위가 달아날 것 같은 푸른빛 바다로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면 시원함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좀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늘이 너무 이뻐가지고 하늘이랑 바다가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하얀 물보라기를 내며 질주하는 모터보트. 바닷바람을 세게 맞으면 맞을수록 스트레스는 저만치 날아갑니다. 바다 냄새와 파도 소리를 마음에 담고 사진에는 추억을 남깁니다. 서울이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놀고 싶어서 바다에 왔는데 좀 멀어서 힘들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폭염 속의 주말과 휴일 동안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해수욕장에는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주말과 휴일 낮 기온이 다소 내려가면서 폭염특보는 현재 모두 해제됐지만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내일 밤부터 목요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면서 보름 이상 이어져 온 이번 폭염의 기세가 다소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 송천동 백로대 서식지의 주변 환경이 정기적으로 정비됩니다. 전주시는 송천동 파락골 주민들이 백로의 사체나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서식지에 있는 고사목 등을 치우고 인근 주택가를 매일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송천동 파락골 백로 서식지는 중래 백로와 쇠백로 등 300여 마리의 백로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전주 지역의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모든 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대형 폐기물을 수거 처리할 때 모든 카드사의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현금이나 계좌이체, 신용카드는 5개 카드사만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제조업 생산 활동이 부진하자 예금은행 대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등이 높아 과잉 공급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예금은행의 제조업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9%로 전국 평균 9.8%보다 낮았습니다. 또 시설자금 증가율 11.3%는 전국 15.2%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이는 도내 제조업 비중이 지역 내 총생산 GRDP 대비 26.9%로 전국 31.6%에 비해 크게 뒤져 제약 요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서비스업과 부동산 등에는 대출 증가율이 높아 대조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9.7%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고 특히 부동산과 임대업은 19.8%로 다른 지역보다 신장세가 가파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부동산과 임대업에 편중된 은행 대출은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을 초과했습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나 혁신도시 등지의 다세대 주택, 상가, 부동산 및 임대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대출이 제조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분야에 대한 대출 증가와 투자 집중 현상 속에 정작 부동산 공실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1, 4분기 기준 도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오피스 22.5%, 중대형 매장용 16.9%, 소규모 매장용 7.3%로 전국 최상위권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성장이 더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출처를 확보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12곳이 신규 지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의 미래인재문화교육진흥원 등 12개 업체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신규 지정해 도내에서는 예비사회적 기업 79개와 인증사회적 기업 89개 등 총 168개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올 한 해 일자리 창출 지원비 76억 원과 사업 개발비 1억여 원을 지원받습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제품과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공장 면적 500제곱미터의 소규모 기업의 신청을 받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 개선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이용한 시민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교육문화회관 등 소속 도서관 18곳에 월 평균 13만여 명이 다녀가 작년 이용자 수가 160만 2,9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북과 남원교육문화회관에는 월 평균 2만 명 이상이 이용했으며 도서 대출 건수는 재작년과 비슷한 68만 1,5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시의 수건 사업인 서울 장학숙 건립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또 순창에서는 유해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 천연 재료를 사용한 국내 최초 한옥형 어린이집이 건립됩니다. 이 밖의 시군 소식을 박찬익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정읍시의 서울 장학숙 건립 사업이 사업계획 실행 이후 3년여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총 119억 원을 들여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일원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질 서울 장학숙은 106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시설과 편의시설, 상담실, 농축산 판매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정읍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많이 배출돼서 우리 정읍의 큰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장학숙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순창군 군가면 방충마을에 전통 한옥과 현대건축기술을 접목한 신한옥형 공립어린이집이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됩니다. 이 어린이집은 유해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 천연 재료가 사용되는데 한옥 관련 R&D 연구를 통해 개발된 다양한 기술이 적용돼 공사 기간이 10%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옥 전문가들과 한옥마을 조성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와 관광객들에게 신한옥형 공공 건축물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주군 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봉동읍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 세일센터는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상담과 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무주군은 지역 대표 음식을 개발하고 반딧불 축제 먹거리 장터에 선보일 음식을 선정하는 향토 음식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건강 부두 2인 상차림을 주제로 진행된 품평회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능이 쇠고기 갈비찜과 흑염소 더덕 떡갈비 등 11개 음식이 선정됐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 전북 지역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인천과 전남, 경기 등 5개 광역단체의 21개 지방 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확정지었으며 이를 통해 연간 200여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 통폐합이 확정된 지자체들은 하반기에 구조개혁에 들어가고 전북을 포함한 7개 지자체는 다음 달 중에 조정안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만성 신부전증을 포함한 134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희귀 난치 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4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도내에 등록된 환자 940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의료비를 신청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 900여 명이 10억여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군산시가 흰찰쌀보리 명품화 시범 사업으로 올해 80헥타르의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흰찰쌀보리의 명품화를 위해 자체 체종포 단지와 지리적 특산품화 단지로 80헥타르를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주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흰찰쌀보리 명품화 사업을 통해 우량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특산품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농촌체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농촌 체험학습의 수요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농촌 교육농장 8곳과 전통 체험장 4곳, 그리고 농촌 체험과 휴양마을 4곳 등을 권역별로 묶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휴가철 농촌 체험학습장이 활기를 띠면서 지역 농산물 판매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북 윈드 오케스트라가 오늘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엽니다.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음악회가 오늘 한국 전통문화전당에서 있습니다. 클람 오케스트라의 여름방학 기획 연주회 뮤직인 시네마가 오는 13일 부안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도민음악회가 오는 14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연극 귀향이 14일부터 23일까지 전주 아하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오는 13일 전주 풍남문 앞에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주지역 상담실이 오늘과 내일 전북도청 3층에서 운영됩니다. 호남 언론학회가 오늘 전북대학교에서 프랑스 지식인과 미디어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합니다. 제20회 필봉마을 굿축제가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임실군 강진면 필봉문화촌에서 펼쳐집니다. 제1회 흥북골 푸드축제가 13일부터 16일까지 남원 인월 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끝으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폭염주의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2도, 군산 29도 등 29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